네, 요즘 재테크에 관심 가지는 연령대가 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소액 투자 방법, 조각 투자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. 금요일 이슈 돋보기 시간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최근에 시장에 좀 변동성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대체 투자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조각 투자가 어떤 걸까요? 네, 앵커님 한우 좋아하시죠? 한우 좋아하죠. 와인도 좋아하시죠? 네. 예, 그래서 한우와 와인을 함께 먹으면 참 좋겠다 하고 입맛을 다실 수 있는데요. 네. 지금 MZ 세대 특히나 이제 가상화폐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에 일찍부터 눈을 들인 그런 그 MZ 세대가 바로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조각 투자에 눈길을 돌리고 있고요. 지금 말씀드린 와인 또는 한우 이런 것이 단순히 즐기는 대상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. MZ 세대가 한우 뭐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4만 원에 한우를 투자한다.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. 즉 조각 투자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실물들을 플랫폼이 소유권을 갖고 그것을 이제 뭐 이렇게 분할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피카소의 그림이 뭐 1억 원짜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1억 원에 플랫폼이 사서 10,000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서 한 조각당 10,000원씩 팔면 1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게 조각해서 개인한테 판매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뭐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고액 그런 그 자산을 다수가 공동 투자한다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왜 이렇게 그 조각 투자가 유행이냐면 아까 4만 원의 한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. 네. 즉 초기 투자 자본이 굉장히 적다는 것이죠. 옛날에 피카소 그림 1억 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1억 원 투자를 해서 내가 이게 얼마가 될까? 1억 원 어떻게 구할까? 이런 어떤 고민을 해야 되지만 10,000원만 있어도 피카소의 작품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구미가 당겨지지 않습니까? 의미가 깊네요. 그렇죠. 초기 네. 자본이 적게 든다. 그리고 투자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.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피카소 그림, 뭐 그림이나 혹은 한우, 그리고 또 명품. 예를 들어 명품 가방, 에르메스 가방 하나 이런 것도 다 투자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뭐 이렇게 다양한 그런 그 투자 대상이 있다 보니까 덕업일치라는 표현 들어보셨죠? 덕업일치요? 예, 덕업일치. 어떤 게 그러니까 일치하는 걸까요?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을 나의 어떤 일상과 함께 한다면 덕업일치다 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이 대상을 투자해서 수익까지 올린다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개념으로 MZ세대가 이제 좋아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조각 투자의 열풍은 굉장히 지금 다양한 분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이렇게 개인이 혼자 투자하기 어려운 자산의 지분을 적은 금액으로 가질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조각 투자에 대한 관심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게 인기를 끈 지 오래되지가 않아서 투자 정보도 좀 부족하고 감시 장치도 없는 상황이라서 금감원에서 좀 경고를 발령했다고 하더군요. 네, 이게 한 수주 전부터 금융위원회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그러니까 좀 들여다보고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혹시나 지금 조각 투자와 관련된 붐이 막 일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. 일단 뮤직하우 지금 시내에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시다 보면 버스 정거장에 굉장히 많은 광고가 있습니다. 네. 이 뮤직하우라는 것. 뮤직하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저작권이라고 하잖아요. 음악에 대한 저작권.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고 합니다. 저작권은 뭐 개인이 이렇게 소유할 수가 있지만 저작권료 청구권은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할 수가 있는 어떤 개념이라고 합니다. 이 뭐 예를 들어서 이 그러니까 음원이 계속 늘어날수록 이 뮤직하우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 수익료를 다 분할해서 받을 수가 있는 어떤 상황인데요. 그런데 문제는 이 뮤직하우에 대해서 당국이 이건 너무 규제 사각지대다 하고 제재 결정을 내린 겁니다. 즉 이게 증권이다, 네. 유사 증권이다 해서 증권이라고 판명을 내리고 그러면 증권이라고 한다면 자본시장법에
귀속돼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이 귀속이 되려면 뭐 공시를 한다든지 혹은 또 과징금, 과태료를 부과되는 제재 대상이 되는데 원래 증권이라고 한다면 증권 신고서도 제출해야 되고 또 소액 공모 공시 서류도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했다라는 것으로 제재를 이제 받게 됐습니다.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제 제재를 받게 되니까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네. 그럼 혼선이 빚어지는 건 명확하나해서 금융당국에서는 6개월 유예를 했습니다. 즉 6개월 이내에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라. 예를 들자면 진짜 증권처럼 예치금을 받은 것을 공식적인 금융기관의 투자자 명의에 예치를 해서 혹시나 회사가 도산한다든지 했을 때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조치를 취하라라는 것이 이제 뮤직카우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고요. 문제는 이제 뮤직카우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많은 이 조각 투자와 관련된 그런 상품들도 이제 연달아서 제재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금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. 금융당국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다 점검을 해보겠다.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그런 조치가 필요한 건지 이 산업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는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. 네. 그런데 이런 조각 투자 진짜 수익이 가능한 투자인지 수익률이 잘 나올까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조각 투자 플랫폼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? 뭐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. 이제 MZ 세대가 영끌이라는 어떤 표현처럼 막 부동산도 구입을 해보고 또 가상화폐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도 해봤잖아요. 그쵸.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세계적인 어떤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모든 영향 때문에 지금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투자처를 찾으려는 MZ 세대의 욕구, 그다음에 핀테크 업체들도 사실상 새로운 어떤 그런 이 기회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집단의 이해관계 또는 욕구가 지금 맞아떨어져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. 어쨌든 지금 아까 금융당국이 들여다본다라는 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이 자세이긴 하나 문제는 신산업이라는 거예요. 이것이 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신선한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라는 어떤 인식 속에서 좀 육성이라는 측면도 당국이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이슈 돋보기 시간은 조각 투자에 대해서 배워봤고요. 이종근 시사평론가 수고해 주셨습니다.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